현장에서 예.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얘기는 다 정리되셨죠? 그 예. 얘기가 재밌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런 이제 직접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같이 하는 분들. 네. 근데 저희도 또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한 사람을 조망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 특히 이제 우리 아산 정주영 선 같은 분은 굉장히 폭이 넓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각자 바라보는 시점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좀 네. 뭐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평가는 전부 다 이제 빛과 그림자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남겨놓으면 나중에 누군가 평가할 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네. 평가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객관화시키. 저희들은 어디에서 강의하죠? 정주영 학. 울산대학교에서 울산대에서. 경영학과에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강의는 이제 경영이라는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인간 정주영을 많이 놓치고 있는 그렇죠. 편이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저희는 요새 이제 그 예전에 비서실 같이 있던 모임은 요즘 조금 더 뜸해요. 아, 예, 뜸한데 그래도 이제 며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를 빼버릴까요? 여기 가슴 이쪽에 다시는 게 좀, 예, 좀, 예, 예, 맞습니다. 됐어요. 이거 봐봐요. 뒤에 예. 네, 저 뒤에 커튼즈 좀 내려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예. 마음대로 하세요. 다. 여기가 요즘 무슨 드라마 촬영 하는 대로 돼 있어가지고 왔다 가면은 막 다 바뀌어가지고. 저는 여기 출판단 처음 와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멀리서 오셨네. 예. 오늘은 그 서울 일정이 계속 있으세요? 아니 오늘 이제 선생님 만나고 저희들 하루하루 이제 KTX 있으니까 아,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네, 네. 또 금주에 이제 우리 소설가 김주영 선생. 네. 예. 네. 김준 선생님이 자서전 쓰신다고 그 전에 저희가 아산재단 서울고등학교 있을 때 그 바깥에 지금 내일신문 건물 거기에 방 사무실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그 건물이 중공업 건물이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내일신문으로 넘어갔죠. 얼마나 걸릴 예정이에요? 저는 혹시 5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예, 시간 반. 괜찮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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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핵심만 예, 하죠. 예.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린 요새도 그래서 그 저보다 10년 선배 언니 있어요. 권혜자 선배라고 그 나중에 재입사하셔가지고 총무부장을 하셨어요. 예. 그 언니 만나면 맨날 요새도 회장님 얘기가 안 빠져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지금 한 14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이게 뭐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기록물 남긴 분들은 뭐 활자화된 매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자칫하면 이제 그 뭐 사스진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조금 우상화돼 버리고 그렇죠. 또 비현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말 인간 정주의 모습이 어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김주영 선생님이 꽤 한 2년 이상 하셨는데 결국은 책을 못 내셨어요. 예. 못 내시고 김수현 선생님이 그래도 정확하게 쓰셨다고 저는 봐요. 예. 아직도 그 책이 남아있죠? 예. 뭐 그리고 그 이제 책 뭐 다른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뭐 우리 그러니까는 현대그룹하고 상관없이 예. 그냥 또 쓰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좀 좋은 면만 이렇게 늘 하던 얘기들만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 연구원 설립회가 그 지금 텍스트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해설집을 하나 냈거든요. 네. 그럼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에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 작업을 통해서 좀 이런 구술 자료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연구한 사람들은 또 구술 자료한 게 지금 당대에는 조금 그분들 인터뷰한 분들도 네. 좀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유지 문제도 있고 공개하기가 좀 꺼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뭐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좀 자유로울 때 뭐 설탕 아니 괜찮습니다. 쓰시죠? 예. 나는 여기 물이 없더라. 물 좀 커피는 거. 안 와도 커피 한 잔 줘봐. 여기 두 분 드리고 나중에 정신 좀 차리게. 제가 요즘 이게 눈이 난시가 갑자기 더 생겨가지고 약간 좀 상태가 띵해요. 괜찮은데? 지금 그만 찍어요. 아니 농담이야 농담. 네네네. 커피 드시라고.
그럼 일단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떤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네. 어떤 구술자, 저는 면담자, 우리 창업자 정리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술자의 개인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가족 관계 어떠신지 그런 네. 부분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그 1953년 서울에서 나서요. 뭐 부모님 계셨고, 저하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셋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대학 이대를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제 학보사에 영자신문이 있어요. 아, 예, 예. 제가 이제 영어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예. 근데 영자신문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학생 기자로 2학년 2학기부터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뭐 장학금도 나오고 또 일이 재밌죠. 제가 지금 출판하게 된 게 그때 사실은 그 영자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게 그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화 보이스라는 걸 한 달에 한 번 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학보사가 이제 그 좀 규모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영어 전공이니까 그분의 잘 아는 친구 교수님의 동생이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하신대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난강빌딩에 2개 층인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죠. 중공업 초기죠. 그때는 현대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여직원을 뽑는다고 가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2학기 때죠. 4학년 2학기인데 가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도 하기 전에 1월 4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 현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좀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려고. 그럼 어떤 출판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연연을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좌우명이라든가 가치관 같은 것은 뭐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출판을 이제 그 91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평생 가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에 중요한 그 몇 가지 그 제가 정했던 기준이 뭐였냐면 평생 가는 직업이라야 되겠다는 그 기준,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하면 그 제가 일한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걸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출판사 이거 푸른숲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인수를 했는데 전 전혀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이 딱 와서 자기가 이 출판사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넘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리고 제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면서 생긴 거는 함께 성장한다는 거. 사람이 함께 이제 우리 같이 직원들도 함께 성장하고 독자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 그 성장의 의미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요. 요즘은요. 그런데 좀 기록을 보니까 이 구수자께서는 출판 기획 전반 상태에서 이제 출판 관련 일을 시작하셨는데 기록 뭐 6개월 만에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 또 그 이후로 베스트셀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내가지고 출판기를 굉장히 놀래게 했다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장님도 그렇다고 저는 제가 믿고 있는데 일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아니고요. 저는요. 그래서 일이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기본과 원칙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거 빚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갚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빨리 그 돈이 되는 책 이런 거를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를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해서 물론 뭐 빚을 빨리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계산처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 계절 그러니까 여름 한 3개월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꼭 필요한 책을 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책이라는 게 물건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 때 하자.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뭐 독자든 직원이든 그다음에 필자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배려와 섬김의 정신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뭐 운이 좋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8, 90년대에도 출판계 풍토와 또 2000년대 저 나름대로 저도 이제 국어 선생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그 2000년대는 소위 말하면 이제 마케팅의 위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잖아요. 네. 90년대는 정말로 이제 독자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베스트셀러 경우가 좀 많았고 그런 측면 본다면 90년대에 굉장히 계속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낼 수 있는 배경이 뭘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출판을 몰라서 그 원래 그 푸른숲을 운영하던 사장과 그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했어요. 빚만 인수한 부채만 인수한 게 아니고 그 팀 그대로 인수해서 저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라는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사장으로 있던 분이 이제 기획실장을 하고 저는 구경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객관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그분들이 다 이제 글 쓰는 시인들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라는 거는 기본은 이거를 돈을 주고 팔 물건이면 그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가치는 곧 상대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한테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충분히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주관적인 편집자라든가 뭐 아니면 그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하고 편리한 책 보기 편리하고 좀 더 말하자면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연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 뭐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달라 그러면 빈 종이하고 연필을 갖고 와서 거기서 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 페이퍼가 안 돼 있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실 출판 시장은 좋을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미약했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이하보이스에서 기자를 2년을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짧은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아무리 박스 기사라고 해봐야 뭐 길지 않으니까. 그러고 아산재단에서 연구 논문집 아산재단이 연구 뭐 장학사업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개간 아산이라는 지금도 나오는데 개간 아산이라는 그 쿼터리 잡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훈련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간지지만 이제 주로 이제 원고를 외부에 주고 그러기 때문에 편집일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을 다 모아서 일정한 톤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그 기획 특집을 할 건지 뭐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 일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특기가 뭐냐면 원고를 톤을 잘 맞추고 또 제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제목 이런 거를 그런 것이 없던 걸 제가 만들었어요.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한 7, 8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훈련이 되어서 그 아산지는 파는 책은 아니지만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게 된 트레이닝을 거죠. 많이 예. 하기. 그러니까 파는 책은 안 만들어 봤지만 그 잡지, 사회보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한 거죠. 이걸 보는 사람들을 늘 제가 생각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특히 이거 홍보라는 거는 사실 저도 홍보 일을 8년을 했지만은 잘하면 본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또 아산 재단은 우리 회장님이 알리지 마라. 예. 잘하고 있다는 거를 굳이 알리지 마라. 늘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됐어요. 하고 있는 일을 알려야 되는 잡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런 훈련 그런 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별별 거를 다 써먹더라고요, 제가. 예. 했는 것들이 전부 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여기 와서 보면 이거 누가 인테리어 해줬냐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이런 거 재밌어가지고 그림, 가구, 또 인테리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보러 다니기도 하고 조금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부터 뭐 온갖 걸 다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거가 이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출판하는데 도움이 됐겠죠. 네. 거기 혹시 아산재단에서 뭐 이게 프런스를 통해서 책을 낸 건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 푸른 역사라는 이 출판사 네. 있잖아요. 예. 그걸 처음에 제 기로 푸른 역사 독자세요? 독자입니다. 예, 좋은 책 많이 냈죠. 예. 박혜수 선생님도 좀 약간 알고. 그러시구나. 저는 전혀 관련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회사례가 독립시켜 드렸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때 이제 그거는 제가 역사에 관심은 있었지만은, 어떤 그런 푸른 역사라는 브랜드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역사 전문 브랜드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박희숙 씨를 누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박희숙 사장의 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역사만 전문 출판사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출판계에서 푸른숲이 사관학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신들이 정말 쟁쟁해요. 우리 회사보다 더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간단치 않은 책들을 내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역사를 몰라요, 잘. 뭐 영어 전공한 사람들은 뭐 역사 잘 모르죠.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정도. 그런데 지금 어제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좀 무모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시작할 때도 누가 와서 나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누가 말릴까 봐요. 사람도 안 만났어요. 보나마나 말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빚을 깔고 앉아있는 망한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리죠. 우리 남편도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저건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뭐 계속 머리 아픈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뭐 부채들이 더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퇴직금 5천만 원이 2달 만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당시 5천만 원은 큰 돈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박혜숙 씨 만나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전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제가 편집자가 아니고 이제 좋은 편집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서포트를 다 해주고 이런 그 전문화를 하면 좋겠다 출판사들을 그래서 전문 출판사들을 브랜치를 이렇게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데들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박혜숙 대표한테도 나중에 나 한 달에 200만 원만 줘. 저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한 몇 개, 대여섯 개 하면 나는 나중에 한 60대면은 그냥 이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내가 그냥 밥은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첫 회사예요. 그 회사가. 하여튼 뭐
그런 드문화된 어떤 뭐 저는 이제 뭐 수익구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중 하나 있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 딱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게. 이제 그런 시도가 없었죠. 그 전에 그렇게 한 회사가 요즘은 이제 인프린트라 그래서 뭐 한동안 또 뭐 그 큰 회사들이 뭐 여러 회사들 해갖고 막 너무 책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네. 지금은 또 그 흐름이 다 꺾여버리고 출판 시장에 큰 주름살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너무 그 말하자면 매출만 위주로 하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전문화된 기획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색깔 있는 출판사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도 뭐 몇 개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도 어린이 쪽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뭐 그 정도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구슬자 아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대학 졸업 직후 1975년에 이제 현대그룹에 입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현대그룹 입사한 이유라든가 입사 계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학부사 기자로 있었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추천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그 현대 조선 업무부에 있었어요. 업무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업무부가 뭐냐면 배 만들잖아요. 배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수입을 해와야 돼. 그때는 사실 우리가 철강도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 다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온갖 아이템들을 수입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보스가 부장 없는 차장 이내흔 차장님이 저희 보스였었어요. 그랬습니까? 만나셨죠? 예, 했습니다. 요즘도 만나봬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친정 오빠라고 그러죠. 우리 한 6차례 했습니다. 6차례. 그랬어요? 굉장히 자서전 써야 될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기록이 많으실 거예요. 제일 긴 시간 동안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뭘 하러 갔냐면은 이제 그 처음에 입사시험 볼 때도 타자를 영타 잘 치냐고 그래서 타자는 이제 뭐 기사 쓰니까 이제 치죠. 근데 저는 숫자에 약하거든요. 제가 숫자를 잘 몰라요. 이게 문학 쪽이 안 발달해 있잖아요. 운의 잔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서류가 다 숫자와 그러니까 물건 이름과 숫자예요. 근데 아마 이제 고졸 직원들을 시키니까 타이프는 잘 치는데 이 단어를 모르고 맥락을 모르니까는 영어 전공자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아버님도 현대가 이제 막 크는 회사고 좋은 회사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특채죠. 그때는 공채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만두려고 이제 어디 여기저기 이제 다른데 원서를 한 달 만에 이거 아니다. 그러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회장 비서실이죠. 그때는 회장 비서실에서 그 면접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니까 그때 무교동 92번지. 지금은 이제 거기 건물이 있죠. 지금은 이제 현대 건물로 여가부가 쓰다가 지금은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그 건물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그 건물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면접하러 갔더니 당장 오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3명 있었어요. 비서실에. 근데 이제 첫 대면이 이제 회장님이 딱 오시면 다 막 밑에서 삐 소리 나요. 현관에서 이제 회장님 차 도착하면 이제 부자가 울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갖고 이제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회장님이 딱 들어오신다 보시더니 이제 뭐 새로운 뭐니까 딱 손을 내미시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러세요. 근데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존대어로.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식의 그런 시원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우리 회장님의 이거를 이어지면 우리 회장님의 굉장히 그 미덕 중에 하나는 권위주의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그때 나이가 뭐 23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53년생인데 75년이니까 만으로 22살이네요. 예, 그러니까 애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장님 면접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 그냥 너무 재밌게 일했죠. 저는. 그게 첫 대면입니다. 비서실에 있으면 굉장히 좀 뭐 이게 긴장되거나 일반적인 사람 보면 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갔어요. 네. 모르고 갔는데 딱 면접하는 날 가니까 우리 1년 선배 언니인데 그 영문과 1년 선배 언니인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서클 통해서 아는 분이에요. 잘 알지는 못하고 그 언니가 너구나 너무 반갑다면서 여기 오면 뭐가 좋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빨리 그만두고 결혼하려고 막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가려나. 보나마나 이제 2달, 3달, 1년 있은 사람도 없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그런가 본데 저는요 사실 회장님 모시고 길게 최장수 얘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회장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그래서 어떤 우리 비서실의 실장이 너무 제가 얄미웠나 봐요. 회장님을 너무 안 무서워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너가 그렇게 겁이 없냐고 야단도 맞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 연세 많으신데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첫 손녀예요. 손자, 외손, 친손 다 합해서 첫 아이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굉장히 성격도 급하시고 말도 빨리 하시고 좀 아무튼 여장부 스타일이셨는데 제가 할머니가 또 혼자 사셨거든요. 독립심이 강하셔서 이제 아들하고도 안 산다 이러고 집 딱 사가지고 혼자 나와서 사셨는데 할머니하고 제가 친하기도 했고 일하는 사람이 빨리 나가버리면 이제 할머니 고혈압이 있으셔서 우리 엄마가 저를 거기서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하고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정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또 저를 그렇게 겁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야단 안 맞았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에 다니신 분들 비서실이든 어떻든 굉장히 카리스마 강하고 좀 엄하고 또 불효능도 막 치고 되게 무서우시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회장님이 이제 사람을 빨리 바꾸고 특히 비서실 같은 경우에 빨리 바꿔버리고 제 얼른 보내 이러시는 거는요. 그때도 나중에도 그러셨지만 그때도 회장님이 그냥 빨리빨리 일하는 게 제일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주고 이럴 여유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으로 대하시는 건 하지만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스피드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 호흡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실수를 누구 전화 바꿔줘라든가 뭘 어떻게 해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이 총장이었나 김 총장이었나 정 총장이었나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이대 총장도 김 총장인가 보다. 그러고 또 한양대가 어디도 같은 성의 총장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제가 그 맥락을 봤을 때는 이분일 거다 생각하고 전화를 바꿔드렸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전화 받으시더니 나를 딱 쳐다보시는지 그분하고 오랜만에 적조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총장님 적조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말을 하시더니 전화를 그냥 끊으시더니 아니 이 총장 말고 저기 정 총장 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호령을 내리지를 않으셔요. 여비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만 들어오면 혼내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남녀 차별이 심하셨죠. 예. 그럼 여성에서 비교적 오랜 세월 빗을 하셨는데 예. 이제 뭐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 보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어쩜 비서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주로 혼자서 결정하는 편인지 안 그러면 다양한 사람 회장님이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편인가요? 회장님은 그 전문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건설 주로 있으면 토목이라든가 특히 전기라든가 뭐 건축 이런 부분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네. 또 재무 쪽도 사실은 전문적이잖아요. 네.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는 다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종합하지만은 본인의 판단이 또 있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으셨지만은 그 전문가가 지금 어느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늘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또 물막이 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아마 회장님도 굉장히 잠을 조금 주무시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 체질이 있대요. 예. 우리 한비아 책을 주로 냈는데 한비아도 그 체질이래요. 잠을 4시간만 자도 괜찮은. 그게 뭐 렘 수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사이클을 뭐 몇 개 해야 되는데 그거 한 2-3개만 해도 충분한. 박원순 시장 뭐 몇 명이 그런 체질이 있대요. 예. 알려진 사람 중에. 근데 회장님 몇 시에 들어가시든 조금 일찍 주무시지만은 몇 시에 들어가시든 상관없이 새벽같이 계시거든요. 그럼 아침에 그 많은 신문 뭐 조일신문 무슨 아사히 신문 이런 거 경제신문 그런 거 다 보시잖아요. 일본 신문들을. 일본 신문도 다 먼저 보고. 네. 그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본 신문을 일본 아침 신문들 우리 회사에도 신문을 갖다 놓지만은 집에서 또 보신다. 그래서 온 신문을 다 보시고 사실은 그분은 학교를 안 다니셨어도 그분이 학위하고 상관없이 그분 머릿속에 들은 거 얼마나 많을지 모르죠. 그런 거를 쫙 그 신문을 보시면서 구상을 하시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그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얘기하실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도 이제 출장 가면은 어떤 때 차를 같이 타고 가기도 하잖아요. 막 뭐 어떤 때는 노래를 부르셔요. 어떤 노래 하나 배우려고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카세트 테이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노래를 녹음해달라 그러신다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또 무슨 또 농담도 하시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서 가만히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회장님이 그 종합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그것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나가고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굉장히 깊고 넓으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만큼 더 나가 있으신데 여기서 얘기하면 답답하죠. 그럼 혼내시는 거지. 그거밖에 못해?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그 회장님의 제일 무서운 욕이 너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일본어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사실 영어 실력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영어는요 회장님이 그 통역자를 두시지만 거의 알아들으세요. 알아듣긴.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중요한 그 미팅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을 때 보면은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요 그거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양쪽 얘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는 이제 뭐 표정이든 네, 뭐 하세요. 보고 이제 일은 다 한다는 다 알아들으시는데 말씀을 못. 영어를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건 이제 결국 다 못 하시긴 했지만 거의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혼직업 난 사람들 많아요. 잘못 통역했다고. 그리고 행간을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이죠. 비즈니스 하는데 그